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언제나 근거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이고요.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우리 시장이 미증시와 커플링이 되면서 코스피가 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직 3,000선까지 이 바운드가 좀 남아있는데 벌써 힘이 좀 지친 건지 코스닥은 어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종목별 순환매 장세, 섹터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역시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딱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그대로 계속해서 버블론이 나오고 이 버블론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들까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밀릴 때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인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담아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반도체는 이제 크게 최근 가장 일주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다른 AI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했던 건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되긴 했는데 리스크가 그러니까 우려가 완화됐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엔트로픽도 하나의 그 AI 그 비즈니스 기업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엔트로픽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엔트로픽에 돈이 막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금 조달을 대략 한 우리 돈으로 50조 원 정도 하겠다. 근데 이제 결국에 그 자금 조달을 해서 한다는 게 자기네들 그 데이터 센터를 또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미국 내 소프트웨어 기업들 간에는 경쟁이 이제 굉장히 치열한 건 맞는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결국에 뭘 할 거냐. 그러면은 엔비디아 반도체 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사고, SSD 사고 해서 데이터 센터 늘리고. 그러니까 그들 간에 이제 사실 그러니까 좀 전에 뭐 커플링 됐었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이제 미국장에 같이 맞물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간의 경쟁. 근데 결국에 그 경쟁이 하드웨어 쪽 캐펙스를 투자하는 거고 그 캐펙스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게 엔비디아나 이런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이게 다 출렁이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까지 크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익 창출하는 그림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있으면 이제 HBM4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HBM4에서 탈락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세미 애널리시스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근거는 뭐 없다고 이제 아무도 못 찾았다라고 하는데 일단 마이크론이 실제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은 보면은 조금 이제 뒤쳐져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얘기가 삼성전자가 설 지나고 HBM4를 양산을 하겠다. 네. 그랬더니 어저께 나온 얘기는 하이닉스는 우리 설 지나고 출한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어쨌거나 HBM4에 대한 확실하게 이제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이 최근에 보면 마이크론 주가가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조금 언더퍼폼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HBM4에 대한 우려들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은 국내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커플링해서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변동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각종 뭐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락 저번에도 한번 급락 나왔고 최근에도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네. 그렇게 급락 나올 때는 그냥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캐펙스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IT 투톱에 대해서는 출렁임이 있어도 우선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익들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전과 같이 시장에서 급락이 나온다면 충분히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하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하는 섹터들 바로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대표님께서는 태양광을 골라주셨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우주 태양광, AI 시대 전력원으로 재조명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시를 해봤는데요. 머스크가 태양광으로 무한동력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요즘 머스크 형님이 계속해서 시장의 이 발언에 따라서 머스크 형님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체크해야 할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센티멘트가 굉장히 안 좋았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뭐 보조금 다 줄이기 시작했고 하면서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그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이제 경쟁을 과하게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태양광 인더스트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우주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사실 그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뭐 3년간 100기가와트 태양광을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재밌는 건 2020 이제 5년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났으니까 24년 데이터로 총 누적된 미국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그 설치량이 50기가와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는 3년간 100기가와트 하겠다니까 이 숫자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터무니없는 소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원래 그 터무니없는 소리를 어떻게든 이제 만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반응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루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왔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을 중국 관련된 그 서플라이 체인을 다 만나고 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의 그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뭐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상한가를 한 번씩 다 기록할 정도로 시장은 핫하게 반응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코멘트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태양광 코멘트는 그러니까 태양광 인더스트리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거의 쭉 눌려 있다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1, 2월에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태양광은 한번 주목받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수가 3천에서 5천이 갔잖아요. 근데 태양광 관련 지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지난주부터 살짝 오르기 시작했고 네. 그 전까지는 오른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태양광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주에서는 낮과 밤의 이 경계가 없다 보니까 정말 실현된다면 24시간 풀가동이 될 거고 그리고 기온이 또 우리보다 지구보다도 훨씬 낮으니까 제 생각에 냉각 시스템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엄청난 효율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실현이 되면 좋은 거니까요. 태양광 전지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아요? 이제 사실 요것 때문에 2007년 뭐 이때 이제 태양광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제 사실상 물리적 한계가 29%다라고 이제 그 태양광 발전 효율에 대한 한계가 29%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나온 기술들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3세대 기술인 거죠.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하면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45%까지 발전 효율이 45%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 기존 방식이 29%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50% 포인트 정도가 더 그 이피셔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면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곧 상용화가 많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작년 거 기준으로 그 이피션시가 거의 35%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태양광이 들썩이기 시작할 때 이 네.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 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하면 태양광에 대한 그 발전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면 단가가 떨어지니까 시장이 더 빠르게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열렸던 것보다. 그래서 시장은 좀 더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내년에는 한 5기가와트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30기가와트가 이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그 태양전지가 설치가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리고 내년에는 투자가 본격화되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양산으로도 또 전환할 단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 태양광 관련해서 사용하게 될 기업은 어쨌든 이 AI 수요가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어떤지 투자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그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고 딱 이틀 전에 구글이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용 1기가와트 태양광 전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그 토탈 에너지라고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데 이 기업이랑 지역 데이터 센터용을 대략 1기가와트. 1기가와트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1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장기적으로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이 계약이 그냥 단순 1, 2년이 아니라 향후 15년간
계속해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 SMR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MR도 하려고 하고 있고 태양광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이제 풍력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확보 전쟁은 이게 진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누적으로 계약한 그 태양광 발전 용량만 네. 13.6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오. 그러니까 아까 미국 전체 설치된 게 40기가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거의 한 40%가 좀 안 되는 숫자가 아마존 혼자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진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단순히 뭐 저는 원래 태양광 관련하면 ESG 경영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를 넘어서서 전력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궁금한데 이 안에서 모듈, 인버터, 폴리실리콘 관련해서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이제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제 섹터였는데 일단 저희가 그 지금 태양광에서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기업 오늘 들고 온 기업은 OCI 홀딩스입니다. 2026년 글로벌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에서 폴리실리콘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OCI는 반도체 회사고 OCI 홀딩스가 태양광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한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 이제 그 OCI 홀딩스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자체적으로 호재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OCI 홀딩스가 자체적인 호재로 가져가고 있는 거는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발 구조조정을 마치고 가격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대략 한 4, 5불 정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대략 7, 8불 정도니까 거의 한 5, 60% 이상 올랐었죠. 그러니까 디램 가격 오르듯이 이것도 이제 스팟 가격에서 이제 오르는 그런 형태인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내에서 지금 그 트럼프 이후에 이제 그 중국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책은 바이든 때부터 시작하긴 한 건데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 관세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규제가 세기 때문에 미국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국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키로당 그 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 8불인데 지금 비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17, 18불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OCI가 그대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베트남의 신규 웨이퍼 공장이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2026년 전체 온기로 다 실적이 다 반영이 된다라는 점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반영했을 때 올해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략 최대가 기준으로 5,20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5년에 대한 영업이익 컨센이 대략 600억 정도 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600억 정도 손실해서 올해는 대략 5,204억.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대략 6천억 정도가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그 미국의 섹션 232라는 이제 조사, 그러니까 중국의 폴리실리콘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이 미국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쳤냐 이 조사가 이제 곧 나올 텐데 2월이나 3월 중에 이제 마감 기한이 3월 20일인데 그 안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시장 일부에서는 지금 2월 안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가 만약에 발표됐을 때 OCI의 그 생산 체계는 지금 대부분 말레이시아 아니면 이제 미국 쪽에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션 232가 발표가 되면서 중국 업체들의 규제가 더 강화가 될 경우에는 OCI가 그 수혜를 다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 인터넷 이쪽 태양광에 좀 꽤 진심이거든요. 최근에 인터넷 그 센터 그 파워 사업을 약 6.9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인터섹터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캐파가 대략 8기가와트짜리예요. 그런데 8기가와트를 6.9조 원에 인수했는데 OCI는 그 자회사로 OCI 엔터프라이즈가 6.6기가와트짜리 태양광 그 발전 그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역으로 환산해 보면 이 기업 가치는 대략 5조 7천억이다라고 보면 그 지금 OCI가 어저께 기준으로 그 시가총액이 2.8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글이 인수한 기업이랑 그 가치 환산해 보면 그 자회사의 가치의 반도 안 된다.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페로브스카이트가 시장에서 핫했었는데 이게 OCI가 상대적으로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보다 주가 상승이 좀 덜했습니다. 그 두 개는 지금 투자주의에 뭐 단열 들어가 있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폴리실리콘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오히려 고순도 더 폴리실리콘이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도 텐덤셀을 폴리실리콘 위에다가 적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OCI 홀딩스는 페로브스카이트가 와도 시장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적어도 지금 PBR 0.7배 정도 되는데 네. 이 회사의 주당 BPS가 대략 20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OCI는 반도체입니다. OCI 홀딩스가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니까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적어도 20만 원 선을 말씀해 주셨다면 목표 주가도 그럼 20만 원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4, 5천억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2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왜냐하면 이 기업이 돈을 벌기 때문에 네.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내려와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까지는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올해는 이제 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태양광 시대 태양광 발전의 어느 정도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BPS 이상의 가치는 가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목표 주가 18만 원 보고 있고 손절가는 14만 원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20만 원도 가능하겠지만 단기로 봤을 때 목표 주가 18만 원, 손절 라인은 14만 원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간략하게요. 소형 액추에이터 관련한 자화전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나 컸는데 9거래일 중에 하루를 쉬고 정말 지속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이 종목이 어제는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거든요. 이제는 좀 보내줄 때일까요? 아니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제 좋게 봤던 게 애플의 그 수혜하고 그리고 자화전자가 가지고 있는 폴디드 줌 기술이 로봇의 액추에이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정확히 이틀 전에 전자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LG이노텍이랑 자화전자가 같이 네. 미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의 눈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 그 조합은 원래 있던 조합이긴 합니다. LG이노텍이랑 자화전자가 같이 아이폰에 들어가던 카메라 쪽을 지원했었는데 이제 미국에 있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옵티머스 아니면 피겨. 일 텐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옵티머스라고 보면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저희가 원래 이렇게 봤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좋게 주가도 이제 거의 2배 이상 올라서 좋은 건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네.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실적도 곧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1분기, 2분기 가면서 실제로 옵티머스 쪽에 그러니까 그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어느 정도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로봇 밸류에이션을 본격적으로 적응한다고 하면 그때는 또 이제 주가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을 때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고 조금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 많이 오른 만큼 일부는 당연히 수익 실현은 해 나가야 되는 것 같다 언급해 주셨고 지속해서 뭐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고 실적도 확인해 본다면 충분히 상방 가능성까지도 열고 볼만하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